에서 내신 기출 문제들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입니다. 1대1 대응.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죠. 근데 한번 써보면 몇 가지에서는 되게 단순화되니까 일단 써보세요. 눈으로 보지 말고. x에 딱 1을 주면 뭐가 되냐면 2인데 함수값은 다 1 이상이잖아요. x에서 x로 대응되기 때문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다 1 이상인데 1 이상인 녀석들이 2가 됐다는 얘기는 얘네가 전부 1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대응을 미리 시켜 보겠습니다. 대응을 미리 시켜 놓으면 1은 1로 반드시 가야 된다. 뭐 그런 정도 얘기죠. 천천히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나머지 1이 아닌 녀석들에 대해서 1이 아닌 녀석들이 들어갈 거예요. 얘네들은 함수값이 전부 2 이상일 텐데 f 3 f 역함수 3 얘는 4래네요. 2 이상인데 2 이상이 앞에 져서 4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반드시 2란 얘기죠. 반드시 2란 얘기죠. 자, 그 얘기는 F 역함3이 2란 얘기는 F2가 3으로 간다. F2가 3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나? 그럼 얘도 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모르겠다. 그럼 한 번 더 해봐야죠. 자,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5죠. F5 그리고 F 역함수 5. 그 녀석은 6. 그럼 얘는 뭘까? 자, 이제 이런 궁금증 가질 수 있어요. 뭐 이게 만약에 2라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는 F2가 5라는 얘기고 F2가 5면 모순이죠. 그래서 2가 아닙니다. 따라서 3 이상이에요. 3 이상입니다. 자, 근데 3이라고 합시다. 3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F3이 5란 얘기잖아요. F3이 5란 얘기다. F3이 오면 하나씩 뭐가 해결됩니다. 자, 등호 조건 따라가서 F3이 5, F3이 오면 F5는 2. F5는 2. 그럼 F5가 2면 F2. F2는 3. 딱 맞아 떨어지네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맞다. 자, 다시 한번 흐름 잡아볼게요. F 역함수 5가 3이라면 F3은 5. F3이 오면 F5는 2. F5는 2면 F2는 3, 2였잖아요. 딱 맞아 떨어졌다.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등호 조건 F3이 5였다. 그리고 F5는 2였다. 근데 4는 4로 가지 않는다. 그럼 4는 6으로 간다. 그럼 6은 4로 간다. 그러므로 마무리 계산을 하면은 F6은 4로 가고, 자, 4 거꾸로 왔으면 거꾸로 가면 6이죠. 그 다음에 5는 아까 2로 갔다. 그래서 48에 32. 자, 함수값이 1 이상인데 2면은 1인 걸 확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이 2 이상인데 2 이상인 게 4니까 얘 무조건 2. 그러면 F2는 3.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모르겠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를 봤을 때 만약 이 값이 2라면 F2가 5라는 모순이 생기니까 얘는 3이구나, 3 이상이구나. 3 이상인데 3일 때를 보니까 F3이 5. F3이 5면 F5는 2. F5가 2면 F2는 3 딱 맞아 떨어지니까 마무리 지면 되는 계산 훈련 문제입니다. 문제 조건을 잘 읽어보면요. G, F, X가 K인데 그 K는 0 또는 1이랍니다. 0 또는 1.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GX의 결과물이 1 또는 0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러면 x가 0보다 크면 1이고 0 이하면 0인데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0 이하거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번이라 하지 말고, 자,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 이하로 우리는 분류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fx가 0보다 크니까 독립변수가 0보다 크면 1이 된다. 이때 k가 1이구나. 그러면 fx가 0이하면 얘는 0이 되는구나. 그러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 자, 지금 선택권이 A죠, A. 자, 그래. 만약에 A가 5 또는 6이라면 얘는 아래로 불러긴 이차함수고, 그렇다면 항상 0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크려면 축 위에 떠야겠네요. 누가? 얘가. 그리해서 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가 x축 위에 떠 있어야 된다. 다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최고창의 수가 플러스가 되면 얘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가능하다. 0이라는 의미는 x축이니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구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이때 BC는 B가 1이면 C는 2부터 6까지, B가 2면 5부터 6까지 총 7가지가 가능하다. A 선택에 따른 BC는 BC 순서상 개수는 정확하게 7개가 가능하므로 순서상 개수가 결정이 하나 되었다. 자, A가 4가 되면 fx는 0이니까 요 조건이네요. 그러면 K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어떤 상황? A가 4가 되다 보니까 fx가 이 등호 성립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면은 뭐 BC는 아무거나 되면 되죠. 1, 2, 3, 4, 5, 6 다 가능하다. 자, 만약에 A가 1부터 3까지라면, 즉 3가지죠. 그러면 여기가 음수죠. 음수가 되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면 된다. 너가 이 녀석이.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은 0보다 작지만 등호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경우가 더 늘을 거예요. B가 1이면 1부터 6까지가 가능하고, 2면 4부터 6까지가 가능하고, 3이면 9 주사이니까 뭐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6개 에다가 몇 개? 6개, 3개, 9개, 3부 27가지. 그래서 세 경우를 모두 더하면 77가지가 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합성 함수가 실수전체에서 일정하다. 걔가 0 또는 2다. 사실은 당연하다. 왜냐면 속껍질 fx는 0보다 크거나 0 이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얘네들을 함수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k가 0 또는 1로 일정하다. 즉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독립변수가 되었던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아니면 항상 0 이하거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키를 얘가 주고 있다. 얘가 플러스라면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항상 0 이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0이 되는 경우, 음이 되는 경우로 나눠야겠다는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그 범위에 대한 대응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F1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F1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건 안 돼요. F1이 1로 가버리면 FF1도 1로 가버리니까 이 조건에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F1이 2라면 그러면 F1이 2라면 F2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가 결정이 된다. F1이 2라면 F2는 4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3, 4, 5, 6은 1, 3, 5, 6 그래서 F3과 F5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응 가능한 Y값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자연 대응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3과 5를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F4와 F6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가라. 그게 6의 제곱.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이게 6가지죠. 6의 3승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F1이 3으로 간다면 F3은 4로 가는 것이다. 좀 색깔을 좀 달리해서 구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1이 뭐 이렇게 3으로 갔어요. 그리고 F3이 4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언급된 애가 아까 뭐 F3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F5만 좀 결정이 좀 되겠네요. F5. F5는 여기서 결정하면 되겠죠. F3이 4로 결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1, 3 결정됐으니까 F5는 F3보다 큰 것만 내면 된다. 2가지. 그럼 이제 누구 남은 거야? 4와 6이 남았죠. 4와 6은 뭐 자유롭게 결정해라. F4와 F6은 자유롭게 결정해라. 뭐 그런 건가? 누구도 안 했다. 지금 자 봅시다. 지금 F1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F3 계산했고 그 다음에 F5 했으니까 2가 지금 놀고 있죠. 2와 그 다음에 4와 그 다음에 잠깐만 2와 4와 6이 놀고 있는 거구나. 2와 4와 6. 5는 결정됐으니까 5는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2와 4와 6이 결정이 안 됐네요. 2와 4와 6이 그래서 2와 4와 6 2와 4와 6 F2와 F4와 F6이 결정이 안 됐다. 그러므로 2 곱하기 6의 3승이다. 자, 좀 다시 쓸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1이 4가 되고 F4가 4가 되는 건 낙서를 좀 많이 했으니까 좀 깔끔하게 다시 써보면 1은 4로 가고 4도 4로 가고 그러면 남은 것은 F3과 F5는 뭐 해야 돼? 뭐 이거보단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로 가야 되고 얘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경우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F3과 F5의 대응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남은 애가 누구 남았냐 봤더니 2, 4, 6이 남았습니다. 2, 4, 6, 2, 4, 6, 4 아니구나. 4도 갔구나. 4도 갈 때 갔구나. 갖고 F2와 F6이 결정이 안 됐다. 자, 그래서 이게 6, 2, 3, 216이에요. 이거는 2배 하니까 432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 36이니까 경우의 수세는 연습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확통 그러니까 확통 선택 과목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건데 이게 고1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뭐 변별력 차원에서 그렇게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는 뭔가 3개를 봤는데 이 3개 받았던 애들이 하나로 다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얘기한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F의 대응 단계에서는 이 5개를 3개의 조로 나눌 거예요. 5개를 3개의 조로 나누게 될 거예요. 뭐 편안하게 나누면 될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이 5개 중에서 3개 한 개,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우 중에 한 경우로 1, 2, 3이 1, 2, 3을 묶으면 안 돼. 그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5개를 3개 조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시작은 여기입니다. 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치역들 있죠. 그 3개의 치역이 하나의 그룹이 돼야 됩니다. 즉, 요 녀석들은 요 녀석들이 돼야 돼. 3명. 여기서 묶이는 셋은 치역의 셋이어야 됩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뭐 이거는 이제 발레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은 치역이 저는 3개, 치역이 5개 중에서 1, 2, 3, 3개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대응이 될 때 이 치역이었던 애들의 정의역 위치에서 걔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왔었어야 돼요. 다시 F의 치역 3개는 그 3개가 출발하는 어차피 지금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치역 원소가 이렇게 A, B, C가 있었으면 처음에 이 X집합에서 이 A, B, C들이 얘네가 갈 곳으로 처음부터 대응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치역 1, 2, 3이 셋 중에 하나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셋 중에 하나로 이렇게 왔다면 애초에 얘네가 이렇게 왔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F단계에서. 그러면 나머지 2개들은 요 나머지 떨거지들로 1대1 대응이 됐었겠죠. 그래서 2팩토리얼이었을 겁니다. 어차피 근데 F45가 뭐 2로 가든 3으로 가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1, 2, 3은 여기로 갈 텐데. 그래서 한 곳으로 갔다. 그게 3가지다. 그러므로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2 곱하기 3, 60까지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치역. 처음 F의 치역 이 3개 있잖아요. 그 3개의 원소는 맨 처음 대응될 때부터 얘네 셋이 어딘가 하나로만 가잖아요. 하나로만.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fx라는 녀석의 집합은 당연히 그걸 집합으로 봤다고 치면 어떤 집합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 녀석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이 녀석들을 모아놓은 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죠?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 2, 3이면 그 다음으로 대응될 때도 최대 3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나로 왔다는 얘기는 이 선택되었던 F의 치역으로 선택되었던 애들이 하나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맨 처음에 대응이 될 때 그 녀석들이 하나로 왔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녀석들은 그걸 뺀 나머지로 1대1 대응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1, 2, 3이 1로 가고 4, 5가 2, 3으로 왔다 치면 그 1, 2, 3은 하나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